제 아버지 누군지 아직도 몰라? 혹시 그 말은 사실이야? 야, 너도 엄마가 버렸고 나도 부모가 버린 거지. 뭐 똑같이 너라고 뭐 다를 줄 알아? 자네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길 갔다며. 거기가 어디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길 가? 안녕하세요. 올라써니의 써니예요. 오늘은 최승미 작가님의 동백꽃집이라는 책을 소개할 건데요. 이 책은 한 마을에 선비집이라는, 옛날에는 이렇게 마을마다 좀 크고 양반집이고 그리고 또 돈도 좀 있는 그런 집들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지주 같은 그런 존재. 그런데 그런 선비집에 유모로 있었던 어떤 할머니가 손녀를 하나 키우고 있었어요. 그 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손녀가 항상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그 선비집 저쪽 마당에 가서 놀고 그러긴 했어. 안쪽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선비집에는 이렇게 공방대로 담배 피는 주인 마님이 있었거든. 그 할머니는 잘 걷지 못해요. 너무 늙으셔가지고 걷지 못하게 되신 것 같아. 공방대로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데 되게 무서워.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그 안쪽은 들어가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밖에서 놀곤 했었어요. 어느 날 선비님 동생 그 도련님이 오셨는데 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금주야 금주야 이러면서 다녀. 왜 저런가 했더니 딸 금주라는 아이가 교통사고로 학교 갔다 오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도련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다 동네 다니면서 금주야 금주야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 손녀를 보고는 금주야 금주야 아빠랑 집에 가자 막 이러는 거에서 저 금주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한 거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교회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면서 금주 맞는데 금주야 집에 가자 아빠랑 가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오서 아이고 도련님 왜 이러세요?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서울에 금주가 있지 왜 여기 있어요? 막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그 도련님의 유모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련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그 손녀를 잘 키우고 있었어. 손녀한테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되게 어린 나이에 이 손녀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고는 그 엄마가 서울로 떠나버렸어.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중간중간에 편지를 써서 보내 엄마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 할머니는 글을 읽지 못했어. 그때는 문맹률이 굉장히 옛날에는 높았기 때문에 여자들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 손녀한테 읽어달라고 안 그러고 그 손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잘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녀한테 읽어달라는 말을 안 하고 꼭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걸 읽어달라고 그러고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 울어. 근데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도 없어. 그냥 나는 잘 있어요. 아이는 괜찮은가요? 중학교 갈 때 되면은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울게요. 학교도 밖에서 다닐 수 있게 할게요. 뭐 이렇게만 했거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일본을 갔대. 일본을 가서도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쓰근쓰근거려. 그 할망 그 딸은 일본 가서 뭐 한대? 막 그러면, 뭐 또 뻔하지 뭐. 일본 가면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자기네 얘기 아니라고 막 그렇게 떠들었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남의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떠들지 마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거든. 딴 때는 굉장히 조용한 할머니인데 이제 그 손녀하고 딸한테 뭐라고 하면은 완전히 싸낙배기가 돼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런데 하루는 동네 아줌마들이 그 손녀 애를 보면서 아유 쟤만 딱하지 뭐. 아유 지 엄마는 어디 가서 뭐를 하는지. 제 아버지는 누구야? 제 아버지 없잖아. 제 아버지 누군지 아직도 몰라? 혹시 그 말은 사실이야? 막 자꾸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손녀가 이렇게 와서 할머니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줌마들이 나더러 되게 불쌍하대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울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떤 예핀녀들이 그렇게 말하냐? 내가 이것들을 그냥 이러고 가가지고 머리채를 막 잡고 그럴 때만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이 할머니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왔어요. 온다는 소식도 없이 온 거야.
그런데 어떤 일본 남자랑 같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보고는 엄마! 이러고 뛰어가서 탁 안겼는데 엄마를 딱 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또 띄어지어서 안겨지는 거야. 왜 그러지? 이러고 보니까 엄마 배가 임신을 해서 이만큼 불러있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 딸은. 그래서 이게 뭐지? 할머니는 동생이 생긴다고 하고 엄마도 뭐 동생이 있으니까 좋지 이러기도 하고 또 아빠도 생길 거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 일본 남자가 아빠가 될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딸은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방 안에서 저렇게 쪽발이는 절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싫어. 나는 동생도 싫고 다 싫어. 이런 모든 게 다 싫어. 이러고는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엄마가 걱정하지. 아유, 쟤 나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어떡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나도라 나도 쟤 배고프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러면서 할머니는 그 딸 걱정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딸이겠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아이를 낳지. 그리고는 지 자식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사는 그 딸이 언제나 마음에 얹힌 것 같이 너무 아팠어, 할머니는. 그래서 그 딸이 온 것만 좋아서 밥 먹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 엄마는 부랴부랴 또 다시 떠나요. 왜냐하면 같이 온 그 일본 남자가 별로 있고 싶지 않아 했어. 그래서 같이 그렇게 떠나버려.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 소녀는 울었지. 할머니도 울었어. 딸이 불쌍해서, 딸이 보고파서, 그 딸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엄마가 떠나버려서 그렇게 남겨진 할머니하고 소녀는 울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비집에 도련님이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랬던 그 도련님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그 도련님 장례를 치르고 거기 선산이 이제 선비 정도 되면 선산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선산에 그 조상들하고 같이 묘를 묻었어요. 묻었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막 슬퍼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금주야 금주야 그러지도 않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가끔씩 자기 엄마 이름도 막 부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 이 아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사람은 그 선비집에는 굉장히 초상이 났으니까 난리가 났지. 그 선비집에 그 돈방대를 물고 있던 걷지 못하는 할머니를 돌보던 식모 아이가 있었는데 이 손녀하고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손녀 아이는 여기 식모로 왔으면서도 다른 애들처럼 학교 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야, 너나 나나 똑같아. 야, 너도 엄마가 버렸고 나도 부모가 버린 거지. 응? 뭐 똑같이 너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너 그 일본 아버지 아니야. 너 데려가면은 식모처럼 부릴걸? 막 그러면서 그 애를 자꾸만 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 식모 아이가 자꾸만 알려줬어. 그리고 막 머리에다 심어줬어.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렇지 않은데, 난 우리 할머니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는데, 왜 내가 버려져?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 식모아이는 너무너무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글자를 읽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주인 할머니한테 저도 학교 보내주세요. 그랬다가, 공방대로 여기를 매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해하고, 내가 꼭 복수할 거라고 생각을 해. 두고 봐라, 두고 봐. 그러면서 내가 어느 날인가 꼭, 복수하고 말 거다 이러면서 그 식모아이가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 손녀가 그럼 내가 글자를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글자를 배우느니 차라리 그냥 안 배우고 말겠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식모들을 하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하고 많이 놀다 보니까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주 얇게 넓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너보다 아는 게 많은데 너한테 뭘 배우냐? 너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학교는 뭐하러 다니니? 이러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손녀도 그러게 나는 쟤보다 아는 것도 없는데 뭐하러 학교를 다니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 식모 아이도 속상한 일이 많으니까 이 할머니 곰방대피는 할머니의 폐물을 훔쳐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기 전에 그 소녀아이한테 야, 같이 도망가자. 어차피 너나 나나 버려진 거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도망가자. 막 그랬는데
얘가 싫다고 그래. 왜? 나는 우리 할머니가 있는데 그럴 수 없어. 나는 우리 엄마도 기다려야 돼. 이러고 같이 도망가지 않거든. 그랬더니 이 식모는 도망가 버렸어. 그 선비집에서 난리가 났지. 그 아이를 찾는다 어쩐다. 뭐 소문이 무성해. 뭐 어떤 남자랑 같이 갔다는 사람도 있고 어디 술집에 갔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아이를 두고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식모 아이를 볼 수 없었대요. 이 손녀는 그나마 그 식모아이를 친구처럼 여기고 좀 재밌게 놀았는데 식모아이도 없어지니까 되게 쓸쓸했었어. 근데 그 도련님이 죽고 나서 이상하게 할머니가 많이 슬퍼하면서, 물론 할머니가 유모했으니까 키웠으니까 슬펐겠죠. 그런데 되게 많이 슬퍼하면서 하루는 밤에 야, 옷 입어라 그러는 거야. 아니, 이 밤에 어딜 가게 할머니? 그랬더니 빨리 옷 입고 잔말 말고 따라와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뭘 이렇게 짐을 이렇게 들고는 그러고 가면서 공동묘지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선비집에 선산이 있는 데로. 그래가지고 할머니 무서워 그랬더니 뭐가 무서워 따라와 이러고 부르는데 그 도련님 묻힌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차려놓고는 절해라 그러는 거야. 왜 절을 해야 되지? 또 할머니가 시키니까 그냥 절을 했어 2번. 아이고 도련님 편히 쉬셔요. 우리는 더 이상은 안 올 건게 편히 쉬셔요.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요. 그런데 그 선비댁에 그 도련님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잠깐 거기서 지내다가 갔거든. 근데 얼굴이 하얀 게 아주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이 다 그 오빠를 좋아했었어. 그 오빠가 하루는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엄마 닮아서 되게 이쁘대. 이뻐가지고 아줌마들도 저거 엄마처럼 인물값 할 거야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 오빠가 이 아이한테 너 메추리 눈을 닮았어 네 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짝사랑하던 오빠가 메추리 눈을 닮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메추리는 그가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얘를 슬그머니 담벼락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입을 맞췄어. 그리고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차가워서 아 차가! 이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입을 딱 막으면서 조용히 해!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오빠는 그 다음날 가버린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추행이지 뭐. 그게 다 성추행이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성추행들을 당했어. 요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추행을 그렇게 당했는데 얘는 좀 심하게 당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짝사랑했던 오빠라 막 마음에 나는 이제 그 오빠하고 뭔가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절하고 있을 때 그 오빠가 살짝 봤나 봐. 그래가지고 왜 너는 이런데 여기 있냐고, 너 왜 거기 있었어 이러면서 얘한테 막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그 공방대무는 그 할머니가 손녀 할머니를 불렀어. 불러가지고는 자네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길 갔다며? 거기가 어디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길 가?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마님. 나는 한 번도 그 아이를 내 핏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디라고 거기를 가? 언감생심. 그러지 마. 막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그 도련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그만 도련님하고 사랑에 빠진 거지. 그게 불과 17살이었대. 그래서 그 도련님의 아이를 갖게 된 거야. 난리가 났어. 감히 유모의 딸 주제에 내 아들과? 그래가지고 원래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 그 마님이 난리를 치면서 나는 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 없애. 그런데 이미 너무 없앨 수가 없게 되니까 낳자마자 이곳에서 떠나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엄마가 그곳에서 그 아이랑 살지 못하고 떠난 거야. 그러니까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 딸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것도 가슴 아픈데, 남자한테 버려졌는데, 그나마 자기 아이 지품에 끼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떠나보내서 외지에 나가서 살아야 되니, 그 할머니는 그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 생각에 그래도 지혜빈데, 죽은 그 무덤에 가서 절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아무도 없는 밤에 그 소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킨 건데, 그것조차도 마님은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는 막 혼나요. 유머, 앞으로 그러기만 해봐, 막 이러는 걸 보고 이 아이가 몰래 그거를 이렇게 봐. 우리 할머니는 왜 걷지도 못하는 저 할머니한테 저렇게 쩔쩔매지? 우리 할머니가 힘이 더 셀 텐데? 어린 나이로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성추행했던 그 오빠도 배다른 오빠라는 걸 알게 됐고, 다 알게 됐지, 커서는. 그래가지고 중학교가 됐을 때 엄마한테 연락이 와. 그 남자랑은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 낳고 또 헤어졌대요. 그 남자가 떠나버렸대. 떠나버려서 그 엄마는 일본에서 그 뱃속의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그런데 어렸을 때 품고 키우지 못했던 그 아이까지도 데려가서 이제 중학교를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서 딸도 불쌍하고 손녀도 불쌍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거든. 왜 그랬을까? 옛날에는 같은 여자면서 사실은 그 여자가 여자의 큰 적이었어요. 그 마님은 왜 그렇게까지 그 손녀를 자기 손녀로 자기 핏줄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그 양반이 뭐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 사랑이 뭔지 인간이 뭔지 그거부터 알았더라면 정말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여자들 얘기를 제가 책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얘기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여자라는 존재가 아이를 낳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인데, 그 아이조차도 뺏기고 같이 살 수 없었을 때 그 떠나간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그 딸을 봐야 했던 그 할머니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지금 옆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나요? 생명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메말라가는 이런 세상에서 옆에 사람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써니였습니다.